여러분 반갑습니다. 선우의 퇴직일기 김선우라고 합니다. 설 명절들 다들 잘 보내셨죠? 저도 어머님한테 내려갔다가 어제 저녁 때쯤 올라왔습니다. 오늘은 돈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무슨 돈 이야기냐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, 제가 요번에 이제 시골에 내려갔다가 작년 연말에 퇴직한 그 경찰 후배님들 한 두 분 만나서 식사를 한번 했어요. 근데 이제 당연히 퇴직을, 제가 이제 선배니까 퇴직 이후의 생활이 궁금하잖아요. 그 중에서도 이제 단연 이제 돈 이야기죠. 어떻게 이제 노후를, 또 퇴직 이후를 잘 설계를 할 것인지, 이것에 대한 이제 돈 이야기인데,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다 보니까 연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. 그래서 뭐 매달 이렇게 돈이 조금씩이라도 나오니까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,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.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연금 돈 좀 나오는 거 매달, 그것이 사실은 함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. 장단점이 있어요. 또 이제 뭐 회사나 뭐 이런 데에서 이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은 이제 퇴직금이라는 걸 받으시니까, 그래서 큰 돈을 받으시잖아요. 그래서 큰 돈을 받으니까 좋겠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, 또 그 나름대로 또 장단점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퇴직하면서 정말 그 제 나름대로 약속을 했던, 생각을 했던 돈 관리법, 돈이 많으면 뭐 그런 거 걱정하겠어요. 돈이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퇴직 이후에는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좀 덜어볼까, 이제 이런 생각에서 이제 제 나름대로 세웠던 기준이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. 혹시 퇴직을 앞두시거나 또는 퇴직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, 그리고 뭐 지금도 이제 퇴직 생활을 이제 하고 계신 분들, 이런 분들 계시면 조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. 조금 돈에 대한 스트레스, 이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첫 번째는 퇴직을 하고 나면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연금을 받으신 분들은 퇴직 수당이라는 걸 받아요. 그래서 생각지 못한 약간 이제 큰 돈을 좀 받게 되죠. 또 이제 연금으로 안 받고 연금이 없이 이제 퇴직금으로 받으신 분들은 그보다 더 큰 돈을 이제 좀 일시불로 이제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. 일시금으로. 그러면 이게 그 보험이나 또는 투자나 또는 은행, 이런 곳에서 이제 연락이 많이 옵니다.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, 야,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다 좀 투자를 해서 노후에 조금 뭐 이렇게 금융소득 뭐 이런 걸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이 연금 가지고 또 이 퇴직금 가지고 사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, 조금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여유롭게 사는 게 어떨까, 이걸 좀 이용을 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. 그러다 보면 섣불리 이렇게 보험 같은 것에 이렇게 뭐 든다든지, 아니면 주식이나 펀드 이런 데 이제 이렇게 누구 말을 듣고 투자를 한다든지, 또 은행에서 권하는 상품들 있잖아요. 이런 것에 이제 넣는다든지,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저도 이제 주식 같은 거 처음에 조금 했었거든요. 했는데 망했어요. 제가 뭘 알았겠어요, 주식에 대해서. 돈에 대한 공부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이게 누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. 근데 당연히 안 되죠.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, 퇴직하시고 나서 돈 들어갈 일, 큰 돈 들어갈 일은 6개월 정도는 좀 보류를 해라. 유예를 해라.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왜 그러냐면, 6개월 동안은 내 돈의 흐름이나 또는 내 돈의 쓰임이나 또는 내 필요한 곳이 어딘지, 그리고 세상의 돈의 흐름이
어딘지, 어떤 곳으로 가는지 이런 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조금 그 목돈을 받은 상황이라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 답을 내려면 돈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. 돈에 대한 공부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누구 말만 듣고 또 이렇게 뭐 언론이나 이런 뭐 유튜브 보고 덜렁 투자하거나 이렇게 뭐 보험 같은 거 들고 은행 상품 이렇게 들었다가 중간에 해약하거나 또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저처럼. 저도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주식해서 뭐 아주 많이 말아먹었어요. 초창기에. 그래서 이제 이런 시행착오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 일단 6개월 동안은 좀 관망을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6개월 동안 돈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6개월 후에 하셔도 뭐 충분합니다. 그러니까 꼭 퇴직하시고 나서 어디 큰 돈 쓸 때 이런 그 결정을 하는 것은 6개월 후로 유예를 해라, 미뤄라.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퇴직할 나이 정도 되면 자녀들이 이제 큰 상태잖아요. 그래서 자녀들에게 들어갈 돈들이 종종 생겨요.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집을 좀 구입을 한다든지 뭐 전세방이라도 아니면 뭐 자녀 손주가 이렇게 이제 태어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목돈 들어갈 때가 이제 종종 생깁니다.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퇴직을 했으니까 목돈이 좀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자녀들한테 뭐 생생도 낼 겸 또 내 자녀들한테 뭐 요번 기회에 아니면 언제 해주겠어 라고 이제 턱 한번 이렇게 주고 싶은 생각이 유혹이 있어요. 저도 그런 유혹이 엄청 있더라고요. 부모로서 뭔가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. 내 자녀들한테 그동안에 많이 못했으니까. 그래서 이제 턱 주고 싶은데 일단 그거를 주기 전에 나의 노후 계산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.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계산하니까 야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계산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계산의 문제가 아니고요. 내가 만약에 노후가 좀 불안해 버리잖아요. 그러면 당장에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나면 자녀들한테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게 돼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일이 커져요. 이게 이런 말도 있잖아요. 내가 행복해야 내 자식도 행복하다. 내가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돼 있어야 내 자식들을 경제적으로 안정시켜 주는데 내가 도움을 조금씩이라도 줄 수 있거든요. 근데 내가 경제적으로 불안해 버리잖아요. 그럼 자식들까지도 경제적으로 불안해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이거는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노후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느냐, 내가 내 자식한테 이 돈을 줘도 어느 정도 도와줘도 내 자식하고 상관없이 내가 노후가 안정되어 있느냐를 먼저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자식한테 큰 돈을 줄 때 또 어느 정도 도와줄 때는 내 노후를 먼저 계산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돈을 지원을 해줘라. 그것이 내 노후가 흔들려 버릴 정도 되는 지원은 좀 곤란하다. 근데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누가 요새 그런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자녀들이 와서 막 사정하고 죽겠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그 자녀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. 내가 좀 힘들어도 먼저 도와줘야 되겠다. 내 자식이 힘든데 부모가 이럴 수 있냐. 냉정하게, 매정하게. 이건 부모가 아니다.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또 자식들이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도 퇴직을 했으니까 부모 노릇을 하고 싶은 거야. 뭔가 이제 그런 마음도 있어요. 그래서 좀 자제하셔라.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마지막은 뭐냐면, 제가 이제 6개월 정도 기다려 보라 그러잖아요. 돈 들어가는 것은. 이제 이것도 좀 연관된 이야기인데, 지출 한도를 딱 정해놓고 그 지출 한도를 가능하면 벗어나지 않는, 노력을 해라. 돈을 그렇게 쓰면 좋겠다.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. 무슨 말이냐면, 생활을 하다 보면 돈이야.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. 내가 뭐 100만 원 쓰고 200만 원 쓰고 그보다 또 300만 원, 400만 원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집안에 살림도 있고 또 가정도 또 꾸려가야 되잖아요. 근데 내 용돈을
내가 쓰는 돈을 무턱대고 200만 원, 300만 원 막 써버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적당하게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딱 한계를 지어놓고 그 선에서 쓰도록 노력을 해라.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러려면 6개월 정도 지나봐야 됩니다. 6개월 전에는 내가 돈을 얼마 쓸지를 잘 몰라요. 퇴직하고 나서. 그래서 6개월 정도 돈을 쓰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쓰네? 이제 요게 좀 보여요. 저 같은 경우는 한 120 전후?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. 어떤 때는 뭐 100만 원 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50만 원 쓸 때도 있긴 한데 120 전후로 쓰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든 120만 원에 맞춰서 쓰려고 노력을 하죠. 그래서 저는 이제 3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루틴이 딱 만들어졌어요. 그래서 이렇게 뭐 가계부나 이렇게 뭐 영수증을 안 써도 한 달 딱 계산해 보면 딱 120 전후 이렇게 쓰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습관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그렇고 또 어디 가서 외식하는 것도 그렇고 또 어디 모임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 할 때 이제 퇴직했으니 좀 저렴하게 하자. 그러면 다 이해합니다. 그래서 내 스스로 조금 정해놓고 딱 써라. 제가 말씀드린 이제 요 세 가지만 잘 이렇게 좀 어떻게 지키신다고 하면 우리가 뭐 큰 돈을 움직이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퇴직하고 나서 돈에 대한 스트레스는 뭐 다는 못 줄인다고 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. 그래서 여러분들 퇴직하고 나서 뭐 누구나 뭐 다 비슷비슷하게 살잖아요. 뭐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못 살면 또 얼마나 못 살겠어요. 다 우리 나이 되면 고만고만하게 다 삽니다. 근데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삶인데 어떤 사람은 뭐 같은 삶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여유롭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. 마음의 여유죠.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그 돈에 대한 어떤 관념, 요게 확실하게 좀 중심이 잡혀 있어야 된다.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드린 말씀이 뭐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죠.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퇴직하시고 나서 나는 돈 관리 이렇게 하고 있다. 이렇게 하니까 정말 스트레스 없이 좋더라. 이런 분 계시면 요 아래다가 좋은 댓글 많이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고맙습니다.